울산 시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고기 등 수은 함량이 높은 수산물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고리원전 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하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전사고 은폐와 납품 비리에 이어 또다시 악재가 터지자 고리원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이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압송 당시 뻔뻔한 미소를 지었던 김홍일은 유치장에서도 인면수심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울산항의 노무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울산 항원노조가 연간 30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장기 판매를 강요한 사채업자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새벽 남구 삼산동 주점에서 불이 나 7명이 다치고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 구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장 유통단지 조합 측은 고소 취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달리 부산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건립을 주도하면서 독서운동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산물, 특히 고래고기의 영향인지 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성인 남녀 6,000명을 조사해봤더니 울산 시민의 혈중 수은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은 리터당 4.59 마이크로그램으로 3.93인 경남을 제치고 1위였고 최하위인 충남의 2.34배에 달했습니다. 주로 수산물을 통해 흡수되는 수은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나 신장, 간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은 공장이 밀집한 데다 수은 함량이 높은 수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이 아마 어패류 관련해가지고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이 그중에서도 약간 높은 거죠. 수은 함량이 많은 고래고기를 먹는 문화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장과 고래고기와의 직접 관련성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단 같은 경우에 수은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분석가 안 돼 있고요. 원전하고 수은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혈중 수은 농도가 미국인의 3배 이상이고 40, 50대 남성과 해안 지역 주민 그리고 흡연자들의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체내 수은 검출량이 인체에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독 높은 울산 시민의 수은 농도는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고리원전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고 짝퉁 부품의 뇌물수수도 모자라 이제는 마약입니다.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원전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35살 김모 씨 등 2명입니다. 이들은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거나 비상 때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었지만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원전 주변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2~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 씨가 근무 시간에 원전 안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원전 시설을 운영하는 필수 직원을 제외하고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발전소 운영 요원들은 마약 검사라든지 정신질환 검사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에서는 지난 3월 1호기 전원 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은폐했다 사장이 퇴진했고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협력업체와 짜고 중고 짝퉁 부품을 납품받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약 사건까지 불거지자 원전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들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발전소 내에서 마약 투약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정치적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 그런 충격적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리원전 근무자 가운데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검찰이 오늘 성남동 자매 살해범 김홍일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반성하고 있다던 김홍일.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그의 행동은 반성과는 거리가 먼데요.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예측하는가 하면 자신의 유명세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피식 웃음 지으며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던 김홍일. 홀가분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이틀 뒤 현장 검증 때는 다시 태도를 바꿔 뉘우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반성한다던 김홍일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제 집처럼 끼니 한번 거르지 않았고 옆 사람과 수시로 농담을 주고받는가 하면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술, 담배, 여자랑 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는 피하고 싶다. 야, 20년 생각하고 있던데요, 자기는. 20년 만약에 살다 나와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돼 있을까. 심지어 자신의 유명세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죠. 내가 연관 검색어 1위다. 장난도 많이 치던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랑.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김홍일이 평소엔 말도 없이 조용하다 갑자기 돌변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제한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요. 어느 순간 그 숨겨있던 본능이 표출됨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주위에서 쏟아지는 관심을 나름대로 즐기고 과시하면서.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살인 혐의로 김홍일을 기소했습니다. 최근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홍일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사회와 격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김홍일이 총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후 잃어버린 모자를 찾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상담 결과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좌절감을 겪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유족 구조금 최고액인 3,09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허가 신청 반려를 둘러싼 북구청장과 진장 유통단지 조합 간의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하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조합 측이 고소 취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 구명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등 북구 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북구청장 구명대책위원회는 진장 유통단지조합 측의 고소 취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진장 유통단지조합이 시행이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윤종호 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윤 구청장의 코스트코 허가 신청 반려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합 측은 아직 고소를 취하진 않았지만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이사회를 열어 고소 취하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진 간에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석 이후 총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령을 어기고 거듭 허가를 반려하다 조합 측에 의해 고소당했고 현재 검찰에 의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코스트코 허가를 둘러싸고 지난 1년여간 계속돼 온 구청장과 조합 측 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공항의 항공편 감축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울산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이채익 의원 등은 국제도시 울산을 위해 항공편이 줄어들면 안 된다며 국토해양부 주성우 2차관에게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평일 2편, 토요일과 일요일 4편 등 울산 김포간 노선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항운노조가 연간 30억 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항운노조 전직 간부였던 박민식 울산 민주항운노조 지부장은 UBC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당 10만 원 이하의 작업자는 비과세인 점을 악용해 하역 작업자 수의 수를 부풀려 연간 30억 원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항운노조는 하역 작업자 수를 부풀린 적은 없으며 세금 업무는 하역 회사가 관할하는 부분이라며 근거 없는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 항만청에 경직된 항만 운영으로 울산항 입항 선박이 또다시 일주일째 하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두 운영업체인 태영 GLS에 따르면 지난 20일 칠레에서 펄프 만여 톤을 싣고 입항한 스타 카펠라호가 7일째 하역을 하지 못해 하루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태영 측은 항만청이 민자부두는 부두 운영사의 화물만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운동이 활발한 부산은 최근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통합 도서 서비스도 벌이고 있는데요. 배울 점은 없는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립도서관. 7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해 하루 평균 6,7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오는데요. 오는 이유가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이 많이 소장돼 있고요. 이 도서관은 부산시 교육청이 운영하지만 2008년 부산시가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운영 도서관들의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29곳인데 도시 전체에 분산돼 있는 도서관들을 한 개의 도서관처럼 통합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 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이 책들을 다른 곳에서 반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 서비스 덕분에 금정구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반납 처리됐습니다. 반납 처리되셨습니다. 시민들은 집에서도 29개 도서관들의 소장도서 400만 권을 검색할 수 있어 빌리기도 쉽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대표 도서관을 매개로 해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을 위한 릴레이 독서 운동도 펴고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보존 서고를 공유하고 전문가가 부족한 작은 도서관에는 프로그램과 사서도 지원합니다. 부산 시민이 하나의 회원정으로 29개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청 운영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 도서관도 잇따라 설립하고 있습니다. 16개 기초자치구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절반 이상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서관의 소극적인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복합적인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어떤 그 활용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기능을 어떤 지역에 책과 친숙한 환경을 조성한 결과 이 도서관에 등록된 독서 회원은 9만 5천 명, 전체 구민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일단 집에서 가까워도 좋고요. 집이 만약에 먼 경우에는 빌리면 반납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랑 밑에 이제 범어사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무인 반납함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독서 활성화를 이뤄낸 부산의 도서관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면 대형마트에 비해 7만 8천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18만 4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26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배추와 무 등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 육류나 생선 등 제수용품 대부분은 전통시장이 현저히 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옥동공원묘원이 추진 중인 확장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열린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옥동공원묘원 측이 분묘 3,600기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현재 25만 제곱미터인 면적을 3만 제곱미터 더 늘리겠다며 제출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위원들은 울주군의 하늘공원이 올 연말 준공 예정인데다 도심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며 공원묘원 측은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해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순이동 인구가 전입자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인구 이동자 수는 전입이 15,517명, 전출이 15,109명으로 308명이 순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300명, 7월 100명씩 감소했던 순이동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대기업 사업장의 고용 증대와 주택 분양이 늘면서 전입 인구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화물차 연쇄 방화를 도와준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38살 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범행 전 신호 등 방화 관련 물품을 구입해 연쇄 방화에 직접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7분쯤 남구 삼산동 6층 상가 건물의 2층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위층에 있던 42살 박모 씨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점 내부 등이 불에 타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주점 영업을 마치고 문을 잠근 뒤 나갔다는 업주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불법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일한 34살 장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점이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업주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바지 사장이라고 공소장이 변경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장기 판매 등을 강요한 사채업자 36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남구의 보도방업주 37살 유모 씨에게 빌린 돈 300만 원에 하루이자 6만 원을 내라고 협박해 승용차를 빼앗는 등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갚지 못한 돈만큼 또 빌리게 해서 계속 채무 금액을 늘리고 돈을 갚지 않자 장기 판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문신 시술장을 운영한 31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금까지 문신 자격증 없이 청소년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손님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는 오늘 남구 수암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온누리 상품권 3,100만 원어치를 자발적으로 구입한 부산 울산 중소기업청 직원들은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비정규직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강사들은 오늘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돌봄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와 해고가 남발하고 있다며 울산시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고 이달부터 모든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등을 돌봄 교사들에게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평생교육을 주도하게 될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돼 울산발전연구원이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연구조사,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상반기에 115개 과제 가운데 7개를 완료했고 3개는 경제성 문제로 중단됐으며 105개는 시행 중이라며 생태산업단지와 명품 녹색길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회 울산생태 전국 사진 공모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청본관 1층에서 열리며 황정아 씨의 생태체험이 금상을, 김미 씨의 자연품으로 등 2점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구청은 오늘 방어진 글로벌 건축 문화거리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방어진항 정비계획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상안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고 있는 방어진의 특성을 이용한 글로벌 건축 문화거리 조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될까요? 네, 오늘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기분 좋은 가을볕을 즐겼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동해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역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13도, 밀양 14도 등으로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석 연휴 동안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성길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